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있던 어떤 세일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갑자기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동생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 안 좋은 말을 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의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6학년 빛나는 봅의 한주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빵맨이죠. 자신의 빵빵한 볼에 있는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릭터 볼이 빵빵한 저와 닮지 않았나요? 제가 호빵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믿는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가장 흔하면서도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느낀 사랑 그리고 받은 사랑을 호빵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눠줄수록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면 그 사랑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밥. 나의 하루에는 밥이 필요 없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먹어 괜찮다. 사랑의 밥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해질 지경이다. 내가 받은 사랑의 밥은 금방 없어지다가도 다시 생긴다. 나의 사랑의 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또 생긴다. 나는 사랑의 밥만으로 충분하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으면 내 배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내 하루에는 밥이 필요 없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실 이 시는 제가 양평 미지산 시 대회에 나갔을 때 썼던 시입니다. 이 시 대회 주제는 나에게 땡땡이 있다면 땡땡이 없다면 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를 생각으로 하여서 시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비유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을 나누니까 사랑을 밥으로 표현해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일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세일의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세일의 공동체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일의 공동체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세일의 학교는 학교이긴 하지만 세일의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사랑은 몸에 배어있는 향기 같은 사랑입니다. 세일에는 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생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어린 막내였고 지금은 그 사랑을 다른 동생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동생들을 챙겨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준다고 해서 동생들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마이크온 31회에 나왔던 지혜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지혜는 그 그림을 종종 언니 오빠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아, 지혜가 나에게 주는 거니까 잘 간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림을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혜가 그린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그 그림을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하면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만 어학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는 세1의 학생들만 한국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희 반에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를 특별히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면 다 사주고 항상 불편할 때는 그걸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있던 어떤 세1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갑자기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동생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 안 좋은 말을 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1의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제가 어떤 사람이 알았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세1의 친구들이 챙겨준 거에 대해서 나쁘게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그 말만 믿으시고 세1의 친구들과 그 친구를 못 붙어 앉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끝까지 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끝까지 그 친구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만 어학연수 마지막 날에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시 웃으며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볼처럼 빵빵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제가 실천한 사랑을 보면서 겨우 이것밖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빵맨에게도 다른 슈퍼히어로 같은 큰 힘이나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슈퍼히어로와 다른 단 하나의 힘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떼어주는 희생입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실천했고 그런 결과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에 마땅한 사랑의 결과를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1의 기독학교 6학년 빛나는 보배 한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